안녕하십니까. 그동안 여러 가지 발꼬락 냄새 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발꼬락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. 우리 중간중간 다시 또 재복수 비슷하면서 또 새로운 설명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.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, 그리고 아직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몸이 좀 이상한가, 이 KSS는 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발견할 수 있는 것은, 자, 여기 한번 사진을 봅시다. 우리 사진을 보면서 얘기합시다. 자, 여기 봅시다. 이건 수보내면서 발의 힘을 테스트해보는 그림입니다. 이렇게 발의 힘으로 테스트해봤을 때 이건 시간, 안 세군데, zwei, drei Sekunde, 10 Sekunde. 힘을 딱 재보니까 힘이 금방 쫙 올라갑니다. 올라가면서 계속 힘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힘이 계속 유지합니다. 10초간 계속 유지합니다. 10초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들 C. 빨리 반사작용되는 힘이 세고 10초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은 완전히 건강해진 사람입니다. 더 강하게 스포트하는 사람들은 15초까지 그 힘이 계속 유지합니다. 그런데 환자들일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마다 우리가 테스트할 때 이 테스트로 10초를 유지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은 치료가 완치가 된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힘이 좋아지니까 금방 나섰는 줄 아는데 보통 치료 간격을 4주 정도가 됐으면은 그 사람은 10초 이전 상태가 됩니다. 그러나 본인은 이제 안 아프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4, 5주가 됐어도 6주 후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. 자,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은 쫙 올라가서 3, 4초도 못 갑니다. 힘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. 처음에는 이 상태까지도 못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 버렸는데 이제 치료를 받아서 카피어 정도가 되어졌습니다. 그럴 때는 테스트를 하면은 힘이 한 4초 정도 유지가 됩니다.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관절이나 어디 근육통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졌다는 것을 스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먼저는 1초는커녕 0.3, 4초만 돼도 푹 떨어져 버렸던 힘이 이제는 제법 유지를 합니다. 그러나 3, 4초가 되면 다시 이렇게 서서히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아직 치료가 덜 된 것이죠. 그것을 더 계속 치료해 나가면은 3개월 정도 지나면 병 상태에 따라서 힘을 딱 재면은 힘이 5, 6, 7초까지 유지합니다. 여기서 서서히 떨어집니다. 1단계, 2단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정말 4, 5개월 정도 들어갔다고 할 경우에는 힘을 재보면 힘이 오래 갑니다. 오래 가면서 7, 8초가 되면 다시 또 서서히 떨어집니다. 결국 이것은 힘의 강도와 힘의 강도를 유지하는 시간을 재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통해 가지고 2주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어요. 그러나 이 상태를 통해서 이건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섬세한 차이는 엑스레이나 어떤 MRT 이런 전자로 발견될 수가 없고 천상 손의 수본을 통해서 감각 기능으로서 발견하는 것입니다.
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3주 정도 치료받았는데 힘이 제대로 들어가서 쫙 10초를 유지할 때 이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된 것입니다. 이런 사람은 많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거나 3주 동안 이야기한 이야기를 잘 듣고 신발 신고 운동하고 이런 걸 조심히 한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됩니다. 그러나 진통제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한 3, 4주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들 손님은 2, 3년 이상 고생한 사람들입니다. 이와 같이 힘을 체크해서 힘을 유지하는 시간 10초 이상이 되면 완치가 된 거고, 보통 7초 되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. 이렇게 완치된 사람도 신발을 잘못 신거나 강한 운동을 했거나 하지 말라는 운동을 했을 때는 다음번에 왔을 때 이렇게 푹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7초 지나니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사람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전되어지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힘의 강도를 그전엔 수번했지만 이제는 힘이 얼마나 지속해서 유지하는가, 그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보통 통증이 휘어 정도가 있을 때는 3, 4초 이상을 유지 못하고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걷는다든지 오랫동안 과중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힘이 10초 이상이 되어진 다음이야라도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그림은 처음 보는 그림이죠. 발이 이렇게 있는데 이 궁뎅이, 골반까지 아픈 부위를 그린 것입니다. 이 번호, 숫자 모두가 아픈 것이 다 틀립니다. 발이 아프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또 뒤로 봐서도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아픈 위치들이 다 틀립니다. 이 모든 통증의 위치에 따라서 수도하는 수도하는 번호도 틀려지고 수도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아픈 거 P 30번 한국말로는 적조근만염, 발바닥이 아픈 것 조근만염,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. 이 발바닥이 아팠을 때 수도하는 위치가 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. 아킬레스가 아팠을 때도 사람마다 치료하는 것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.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. 여기 관절이 마모됐다고 해서 치료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위치가 아닙니다. 이것은 원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아픈 거는 같아도 원인은 다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발을 발끝부터 이 안에 있는 모든 뼈가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무릎이 아픈 사람이 여기에서 올 때도 있고 또 이쪽이 고장나서 올 때도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. 11번 이쪽이 고장나고 12번이 고장나서 올 때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보는 이 발 전체 중에서 어느 파트가 약하고 작동되는 속도가 느리고 힘이 약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수보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아킬레스다, 발바닥이 아프다, 치료하는 위치가 사람마다 틀리고 또 사람마다 또 같을 때도 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고 복합적인 근육 활동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발 전체의
있는 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수본의 중점입니다. 여기 뼈가 26개, 27, 28, 29, 30, 30개가 발에 붙어 있는 뼈입니다. 그 뼈가 제대로 다 고정되게 똑바로 섰는지, 그 뼈가 어느 뼈를 움직이게 할 때 아픈지, 그 수본회에서 찾아낸 경우에 따라서 수도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발이 아파서 왔다. 그러면 사람마다 아픈 위치가 다 틀립니다. 예를 들면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족저근 망염, 발바닥이 아픈 사람은 22번에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약합니다. 그리고 이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합니다. 그건 기본적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경우도 또 있습니다. 31번이 아픈 사람들도 발가락 5개 구부리는 힘이 약합니다. 그래서 31번에 이 관절, 요 관절에 관절염이 생겨지는 겁니다. 그래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, 족저근 망염 혹은 31번의 통증 원인이 비슷비슷합니다. 29번 발 뒤꿈치에 아픈 통증, 그것도 원인이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오면은 온 뼈 30개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지, 뼈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어느 곳에 통증이 오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이시아스 좌골신경통, 여기서부터 32로 쭉 내려갑니다. 그리고 고관절 7번 근육이 아프고, 고관절이 7번 근육이 아프고,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.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픈 사람들은 8번하고 23번, 이 사람은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약합니다.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관절 여기가 고장난 사람은 거의가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것이 약하고,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걸 풀어주는 것은 바로 요 근육에 있고, 21번이 아픈 사람들은 엄지발가락 바닥에 여기가 힘이 약해서 이쪽을 자꾸 디디기 때문에 아파지고, 이와 같이 이 아픈 부위, 통증의 부위를 표시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부위를 머릿속에 대략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발 전체적인 통증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발이 아프다 하면은 아픈 위치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냥 뭐 아무데나 아픈 게 아니고 아픈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. 이건 무릎 구부릴 때 안쪽으로 당겨지는 사람, 그는 발을 뻗는 힘이 약해서, 구부리는 힘이 약해서 여기에 외대모, 물이 자꾸 생성해가지고 물이 꽉 차는 겁니다. 이와 같이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해서 수도의 위치가 항상 다르게 나타나므로 대략 이거는 치료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발에서 여기가 아프서 온 사람이구나, 저 사람은 여기가 아프서 온 사람이구나, 저 사람은 W 여기가 아파서 온 사람이구나, 이게 왜 아팠을까, 왜 V 여기가 아팠을까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KSS 치료들은 옆에서 그 상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.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. 의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치료하고 나서 환자 치료한 거를 기록을 합니다. 그러나 하도 복잡한 걸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?
자꾸 치료하다 보면 이 그림의 전체적 윤곽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다음번째 오게 될 때 어디 눌렀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. 전 지금 30년 넘게 치료하면서 환자들의 그 상태를 기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나 일주일 후에 오면 이 사람은 여기가 아팠는데 어디를 눌렀고, 이 사람은 똑같이 무릎이 아팠는데도 누른 점이 틀리고, 이렇게 자연히 이 머리 윤곽 속에 대해서 사람 얼굴을 보면 그 다음에 얼굴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두뇌는 이 통증의 분위에 대해서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넣게 되면은 사람 얼굴 기억하듯이 그 다음번에 오는 환자의 아픈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저하고 우리 딸이 옆에서 일하면서 어디 얘기하면은 그걸 누르고, 또 다른 사람일 때는 또 똑같은 무릎인데도 누르는 것이 틀려지고, 이 모든 것이 수본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수본에서 수도가 결정되어지는데 작용이 되지 않을 때는 새로운 걸 누르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그림을 머릿속에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. 거의 다 이런 부분이 아파가지고 오는 것이고, 이런 부분이 왜 아픈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현대의학에서 되어지지가 않아서 KSS 수본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보관하기를 바랍니다.